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 시민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점점 숨겨진 진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백신의 김재용 주연의 사이다 참교육 스릴러 지옥에서 온 판사. 오늘 방송된 9회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역시 제 예상대로 9회부터는 기존의 스타일과 다르게 악연을 처단하는 유스티티아의 모습이 아닌 본격적으로 제2의 실체가 본 모습을 보이는 전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진짜 정체가 가브리엘이었던 오미자 할머니처럼 각 등장인물의 숨은 정체에 대해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뇌피셜 이론이 딱 재미로만 즐겨주세요. 드라마의 시작부터 악마인 강빛나를 계속 전도록 괴롭히는 약방의 감초 같았던 장명숙. 지난 8회까지만 해도 오미자와 같은 천사가 아닐까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딱히 그게 중요한 역할은 아닌 듯 보였죠. 그런데 9회 예고편에서 뉴스에 등장한 제이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등장하며 그녀의 정체에 대한 새로운 추측들이 나왔는데요. 뉴스를 보고 놀란 것으로 보아 잊고 있던 악몽이 떠오른 모습이었다. 또한 같은 자리에 있던 유정임도 함께 놀라는 것을 보니 이들이 모두 제이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유가족이 아닐까 했었죠. 장명숙도 유정임도 모두 남편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저 또한 예고편을 보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예고편만 봤을 때는 누가 와도 딱 그 포지션이었으니까요. 희생자 유가족끼리 모여 사는 거고 가브리엘이 지켜줬던 거구나. 그래서 또 다른 희생자인 한다운도 결국 일이 온 거구나. 그런데 그런 생각이 9회 본방과 10회 예고편을 보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9회를 보면 그동안 수상한 게 1도 없던 장명숙이 되게 수상해 보이죠. 특히 제가 가장 이상했던 장면은 구만도와 교회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하는 구만도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그가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실까요? 라고 묻자 갑자기 복선이라도 깔듯 에이 사람 납치해서 해친 것도 아닌데 용서해 주시지 라는 말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 장면을 보고 11회 예고편을 보니 느낌이 뭔가 이상했던 거죠. 예고편에 등장한 장명숙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죽은 듯 보이는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고 무슨 계획이냐며 괴성을 지르고 있었죠. 아마도 남편이 갑자기 죽고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와서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는 위로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장명숙이 열이 받아 무슨 계획이냐며 소리를 친 것이겠죠.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장명숙이 뭔 놈의 계획이냐고 소리를 질렀을 때는 어느 정도 믿음이 깨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을 데려갔어? 충분히 교회가 꼴도 보기 싫을 수 있죠. 그런데 그랬던 장명숙이 지금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게 저는 이상했던 거죠. 분명 뭔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계기가 있다. 그런데 예고편에 장명숙이 등장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장례식 장면 이전에 나왔던 기도 모습. 피 묻은 발자국으로 걸어가는 모습과 함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장명숙의 머리를 보면 장례식을 치르던 장명숙의 머리보다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고편상 순서는 기도가 먼저였지만 머리 길이로 봤을 때 진짜 시점은 기도가 나중일 수도 있는 거죠. 즉 남편의 장례식 때 하나님을 버렸던 장명숙이 다시 하나님을 찾았던 계기가 예고편에 들어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왠지 그 계기가 죽은 남편 때문이었던 건 아닌가 싶은데요. 피 묻은 발자국이 중요한 힌트인 거죠.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예상은 장명숙이 누군가를 해쳤다. 죽은 남편의 복수 같은 걸 하지 않았나 싶은 거죠. 누군가를 죽였기에 다시 교회를 찾아 기도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닥 큰 감흥이 없더라고요.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상은 두 번째가 장명숙이 남편의 비밀을 알았다였습니다. 오늘 등장했던 가브리엘의 모습을 보면 그는 오미자 할머니를 비롯 필요할 때는 이몸저몸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도왔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선 여러 몸을 다 활용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장명숙의 남편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25년 전 사탄에게 이용당했던 거죠. 사탄이 장명숙 남편의 몸을 빌려 12명을 죽이고 다녔던 겁니다. 제가 초반에 언급했었죠. 한다운이 목격한 제2의 옷에 도시가스라고 써 있었다. 사탄이 정재걸 일가 중 한 명으로 의심되는데 왠지 그들은 도시가스와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도시가스 직원이었던 장명숙의 남편 몸으로 모든 범죄를 저지르고 그 몸을 버린 뒤 정재걸의 몸 혹은 정태규의 몸으로 옮겨간 게 아닐까요? 버린 장명숙 남편의 몸은 그 이후 생명을 다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25년 넘게 제2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던 거죠.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장명숙은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그 흔적을 발견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죽은 피해자들이 없어진 신체 일부일 수도 있고 혹은 피 묻은 옷같이 그가 제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다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엔 남편을 데려간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다시 찾을 수밖에 없던 거고, 구만도에게 했던 얘기처럼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 지금까지도 매일같이 용서를 빌며 교회에 목숨을 거는 거죠. 만약 유정임이 피해자 유가족인 걸 장명숙이 알았다면 미안함에 그래서 더 살뜰히 챙기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는 사람이 된지라 죽은 남편에 대한 진실을 경찰에 밝힐 수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녀가 범인이 아니니 처벌을 받진 않겠지만 어린 딸이 살땡자의 자식으로 평생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진실을 밝히기 절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묻은 겁니다. 가져온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있었다면 땅에 묻고 옷가지나 도끼처럼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오늘 구에 나왔던 그 방에 감춘 거죠. 이 예상이 맞다면 그녀가 재개발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그 방 안에 있는 무언가를 옮기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땅속에 무언가를 묻었다면 재개발 과정에서 그게 드러날 수 있으니 절대 팔 수 없는 거죠. 특히나 그때 아이였던 장명숙의 딸은 오늘 나왔듯이 결혼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재개발 과정에서 무언가 드러나 진실이 밝혀지면 장명숙은 둘째 치더라도 다른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 큰일, 절대 팔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예상을 해보자면 장명숙이 감춘 그 무언가 속에 카일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이가 사라지며 카일룸도 사라졌으니 그 방 안에 카일룸도 묻혀져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약 정태규가 그걸 알았다면 그래서 더 그 빌라를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과연 장명숙 남편에 대한 제 예상이 맞아떨어질지. 다음으론 오늘 잡힌 정선우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오늘 강빛나가 본 김소영 기억 속 정선우의 모습을 보고 딱 그 사람의 현재 포지션이 느껴졌습니다. 김소영을 찌르고 벌벌 떨던 모습. 그는 그의 형 혹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존재 같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형과 아버지를 통해 사탄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겁을 먹고 있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본 게 사실이 아니라 믿고 자신이 점점 미쳐간다는 생각에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자꾸 약을 하고 오늘도 보셨듯이 변호사 말 무시하고 자백을 하는 이유. 그렇게라도 잡혀가 아빠와 형에게서 떨어져 살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혹은 정태규에게 계속 이용당하는 것이 무서워 스스로 감옥에 가기 위해 약을 먹고 사고를 냈던 것일 수도 있고요. 보기와 다르게 저 집안에서 가장 소심하고 멀쩡한 사람이 정선호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연 25년 전 한다운의 가족을 죽인 제이의 정체와 25년 후인 현재 김소영 팀장을 죽인 제이가 동일 인물일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전은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